그리고 ICBM 등장한 것도 보였는데요. 이때 김 위원장과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거수 경례를 같이 하는 모습을 또 조선중앙TV가 잡기도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장면이 제일 의미가 큰 거죠.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인공위성을 가장한 그 장거리 미사일 실험하려고 그러고 예. 또 핵 실험하려고 그러고. 근데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그간의 안보리에서 최근 전까지는 북한의 제재를 가하는데 항상 찬성해 왔잖아요. 예, 근데 그랬죠.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북한이 도발을 해도 안보리에서 미국이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과대하게 하고 그다음에 전략핵 잠수함 뭐 이런 거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들여오고 하는 것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자극을 해서 그렇게 한다. 미국한테 오히려 책임을 돌리고 네.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국제 안보를 국제 법규에 위반되게 그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성토를 해야 되는데 예. 러시아의 국방부 장관이 거기다 대고 경례를 했다는 거는 개발해도 좋다라는 뭐 인증서 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참 네. 안타까운 장면이고 참 그 비난받아 마땅할 장면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한미일이 또 단합되니까 자기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러시아한테 무기라도 주고 거기에 대응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를 이제 받아오려는 것 같은데요. 우리로서 좀 경계해야 될 게 미사일의 최종 완성 기술, 이를테면 대기권 밖에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 6,000도 이상의 열을 견디는 기술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금 북한이 부정한 식량 또 그 에너지 중에 무슨 뭐 정제유 이런 걸 준다든지 또 S-400이나 이런 것처럼 대공무기 러시아 무기가 미국 거 못지않게 더 낫다고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준다든지 그런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또 문제되는 게 그거죠. 북한이 지금 공군이 굉장히 열세거든요, 우리보다. 예. 공군은 거의 참담하죠. 2000년 이후에는 비행기 한 대 산 적이 없으니까 다 구식 비행기잖아요. 네. 근데 공군에 있어서 그 항공기에 협력을 한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위성 정보를 준다. 이러면 상당히 북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 북한이 탄약을 지원하고 작년 11월에도 미국이 추정하기로는 바그너 그룹에게 로켓탄을 주고 그다음에 탄약을 줬다라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데리고 무기 전시회장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도 하고 이게 수상쩍다는 거죠. 네. 그럼 미국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탄약이나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이 꽤 커졌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북한의 이번 열병식이 의미가 있고 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을 연출한 걸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는 부인과 딸 없이 혼자 나타나서 직접 연설도 하지 않았고 국가가 또 울리니까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연출된 의미가 있겠죠? 지금 처음 눈물 보인 게 아니고요. 몇 년 전에도 그 연설하다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정말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고 또 그 눈물 찔끔하고 했거든요. 네. 이게 뭐 감성적인 리더십이라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모르죠. 이제 절대적 지도자로서의 강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다가 주민들의 어려움을 동참하기도 하고 애국가 그들이 생각하는 애국가 들으면서 눈물도 보이고 했는데 요번에 뭐 연설하지 않고 하는 거는 나름대로 김정은의 잔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연설을 하면 분명히 중국과 러시아 대표 앞에서 미국을 성토하는 연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전 세계적인 지금 국제 정치하에서 미국이 주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리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주적으로 보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전략적으로 견제해야 되는데 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나서가지고 미국을 성토하면 내가 주적이요라고 선언하는 얘기니까 아마 자제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만간에 다른 기회에 아마 대외 정책에 대해서 뭔가 연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열병식에서는 강순남 북한 국방상이 연설에 나섰는데요. 한국과 미국을 맹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제의 호정강들과 윤석열 역적 패당은 과대망상적인 시민 언리를 제창하며 사상 초유의 핵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장난질을 굳히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는 미 합중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여직 상상해보지 못한 직면해보지 못한 이 일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네, 북한의 국방상은 미국이 북한에게 핵을 사용한다면 살아남지 못한다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성혁 위원님, 그럼 앞으로 북한은 이제 더 무기 개발이나 이런 데 박차를 가할까요? 할 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나올 만한 건 거의 대부분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여기서 추가로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양상이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0년대 한 중반 정도만 돼도 북한 위협은 비대칭 전력 중심의 그리고 전략핵 중심의 위협을 강화하는 방향을 선택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는 양상은 전술핵과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쪽으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그 범위가 또다시 재래식 쪽의 첨단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모든 역량이 정밀 유도 무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핵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만 뒤처져 있다라고 판단되던 부분들이 앞으로는 재래식 쪽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추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